네, 안녕하세요. 대학고 2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라고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독을 차고 산속에서 가는 길, 눈물, 꽃,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켜고 끌 수 있다면 슬픔이 기쁨에게 현대시가 총 8작품이 시험 범위로 제시가 되었고요. 고전수필, 수호제기, 그 다음에 현대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 2작품, 그 다음에 이제 희곡, 파수꾼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 슬픔이 기쁨에게나 아니면 요 독을 차고 이 2작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교과서 지문이었습니다. 이 출제 범위는 조금 특징이 있는 게 아마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 선배, 지금 3학년들이죠. 1년 대학고 3학년인 학생들을 이제 알고 계시다면 아실 텐데 작년에는 교과서 활용도가 정말 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출지문에도 제시가 되지 않는 특징 있는 지문들이 많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시험은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의 작품이 출제된 적도 있었고요. 네, 일본에서 쓴 희곡 같은 게 나왔었습니다. 네, 이번 시험은 거의 한 90% 이상 교과서 지문이었기 때문에 또 많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비를 하는 동안에는 학생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았을까, 작년에 비해서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영역별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대시,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항상 그렇듯 현대시 영역은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네, 필요했고요. 외부 지문이 꽤나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수영의 사령,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최승호의 국어, 송승헌의 산문에 기대요. 자, 4작품 다 현대시인데요. 외부 지문이 많이 활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작품 모두 저와도 수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학년 때부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저랑 여러 번 수업을 했을 만한 지문입니다. 특히 사령, 껍데기는 가라, 국어 같은 경우는 제 기억만 해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씩은 같이 보지 않았나. 같이 보는 것만 해도. 산문의 기에 대한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이 4개 중에서 지문 자체의 난이도만 보면, 지문 자체의 난이도로 보면은 다 어려운 지문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학 공부를 그동안 꾸준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산문의 기대어 정도가 조금 더 낯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사령입니다. 사령이라는 시인데 이 시 자체가 쉬운 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시입니다. 처음 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내용을 까먹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려울 수 있는 시인데 같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 보기, 예를 들어 이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를 100%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발문에 나와 있죠. 나의 기억과 보기의 A, 여기 친구, 벗이라는 어휘인데요. 네. 어쨌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딱 문제만 풀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더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시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는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외부 지문은, 내신 내에서의 외부 지문은 100% 분석이 목적이 아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분석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절반 정도 분석을 했다? 문제 아마 맞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는 것은 좋지 않다. 네, 라고 봅니다. 고전 수필입니다. 당연히 지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했겠죠. 여기서도 외부 지문이 활용됐습니다.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이황의 도산시비곡. 그래서 현대시 하나, 네, 고전 시조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2작품 모두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번 시험 외부 지문들이 좀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대장간의 유혹 같은 경우는 제가 예비 고1 때부터 좀 강조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낯설다는 느낌은 별로 받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도산12곡 13수 중에서 이제 5수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12수 중에서 5수가 제시가 됐는데, 어느 정도는 현대어풀이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어풀이가 돼 있고, 도산 12곡이란 연시조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평소 문학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반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미음의 11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는 수고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도산 12곡 정도가 좀 난이도 있는 외부 지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이 작품 자체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현대소설 작품 핵심을 물었고요. 작품과
시대적 배경을 연결하는 문제, 자, 보기가 제시가 됐고요. 소설과 관련된 문학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부 지문이 그 출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희곡. 희곡 같은 경우는 달랑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길이는 꽤나 긴데 두 지문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난이도인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워낙 쉽고 엄청 쉬웠고 한 문제는 까다로웠습니다. 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네, 24번이죠. 4.2점. 히틀러는 하면서 뭔가 독일의 이 사례를,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 자체가 당시 7, 80년대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외국의 사례를 작품과 연결짓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 이 문제는 되게 창의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총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강조했던 문학 개념어나 문법 예문, 이건 오타네요. 문법이 아니라 강조했던 문학 개념어와 예문들이, 이건 문법은 오타입니다. 상당수 출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외부 지문의 활용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작년 시험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작년 시험은 시험 범위 자체가 아주 낯설었기 때문에 외부 지문은 그렇게 출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자체가 외부 지문이다 보니 시험 문제에서 외부 지문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요번은 정반대죠. 시험 범위가 다 교과서 지문들이다 보니까 나머지 이 변별력 문제에서 외부 지문이 많이 활용이 되었다. 자, 대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의 결과가 꽤 좋았는데요. 네, 그래도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지는 이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결코 쉬워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딱 지금 정도가 이제 학교 입장에서도 변별력이 있다, 이 정도 난이도가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외부 지문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지문만 해도 지금 하나, 둘, 6개. 네, 외부 지문만 6작품이 나왔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은 이 외부 지문들이 완전 낯선 작품들이 아니라 EBS나 모의고사 기출에서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평소에 수능 국어를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좀 많이 유리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 유리했다는 얘기죠. 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불리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이번 기말 시험도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어차피 이제 문학은 이번 학기까지니까 2학기 때는 독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부 지문이 꽤 많이 나올 거라 보고, 이번 주말, 그러니까 9일에 재경을 하게 되죠. 9일, 10일, 11일에 재경을 하게 되는데, 이 첫 수업부터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혹시나 정말 낯선 외부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단기간에 기르는 데 조금 중점을 두고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중간고사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